네, 91번 문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첫째 뭐냐면은 요거 구분을 하시면 돼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 근로 3권이라고도 하고 노동 3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명시된 노동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구분을 우리가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본은 이제 근로 3권이에요. 노동 3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결교행위입니다. 즉 단결권이 있고 단체 교섭권이 있고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자는 단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단결하는 해서 보여준 게 뭘까요? 노동조합. 예. 이게 이제 법이 보장을 하고 있죠. 단체 교섭을 합니다. 근로자가 1대1로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효과 없죠. 단체에서 이제 교섭을 한다는 것이에요. 교섭을 했는데 뭔가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경우 우리는 뭘 합니까? 데모를 한다. 이렇게 보겠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단체 행동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명시된 노동기본권은 위에서 말한 노동 3권에다가 근로권이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그게 네 가지가 되겠죠. 근로권이 들어갈 때는 여기 헌법상 명시된 요거는 노동기본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문제를 풀고 보충 설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네요. 1번입니다.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체 조직 및 활동, 가입, 존립, 보호 등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단결권이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주체라면 단체 교섭권은 그 목적 활동이고 단체 협약은 그 결실이라고 한다 해서 단체 협약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단체 행동권하고는 다른 내용이니까요. 자, 단체 교섭의 범위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으로 단체 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된다고 했는데 요게 오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단체니까 근로자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노동조합이 됩니다. 노동조합. 근로자 개인이 이렇게 교섭하는 이것이 단체 교섭이 아니고 단체 교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틀린 것이고요. 4번 단체 행동권의 보장은 개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 시민법에 대한 중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요거는 뭐 몰라도 되지만 이해를 하면 좀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봅시다. 도로를 점유한다. 고성 방가를 막 외친다. 이게 일반 시민법에서는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단체 행동권 같으면 파업을 한다. 어때? 도로를 점유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 일반 시민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파업 데모를 할 때 이거는 민형사상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면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시민법에 대한 수정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예외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면 골치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파고들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 틀린 건 단체 교섭의 주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노동 3권의 제한입니다. 노동 3권의 제한이라고 했으면 다 부여하지 않는다. 자, 공무원인 경우에는 말이죠. 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 3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전부 다 노동 3권을 가진다. 땡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 그러면 공무원은 노동 3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것도 땡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한다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근로노동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없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상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방위산업체 종사자예요. 왜 공무원의 경우에는 왜 이 단체 행동권에 이걸 제한을 합니까? 공무원이 일반 그 근로자처럼 그렇게 만약 해버린다라고 하면 어째 국가가 마비돼 버리죠. 행정이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체 종사자입니다.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국방을 위해서 총을 만든다거나 대포를 만든다거나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데요. 이게 우리가 방위산업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여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노동 3권은 결교행위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단체 행동권만이 그러니까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는. 근데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국가방위 중요한데 맞아 단체 행동까지 해버리면 그때 생산이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방위산업체는 가장 큰 행동인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공익사업 종사자 해서 이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익사업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 그 법인 단체들 있죠. 이거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노동상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짜 들어갔다 싶어도 뭐 법률이 정하는 자, 야,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역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또 익혀야 될 사항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의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고 헌법 32조 이게 가끔 박스 문제로 나와요.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고 헌법은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만약에 헌법은 국가의 정치적 방법으로 우쩌고저쩌고 나오면 땡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핵심을 익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됐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까 상시 300명 이상과 이하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이건 모든 업체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300명 미만 이상 300명 이상이든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줘야 된다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뀐 법령이에요. 10일이 아니고 20일로 바뀌었습니다. 10일이 아니고 20일. 이걸 일부러 정정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강의 때 이렇게 해야 좀 좋을 것 같고 정정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올릴게요. 이래서 이거를 배우자가 출산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타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남자가 타먹는 겁니까? 여자가 타먹는 겁니까? 남자가 타먹는 거죠. 여자가 타먹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남자가 타먹는 이 출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0일 경우에는 뭐냐면 두 번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출산 전과 출산 후로.
근데 20일로 될 경우는 4번을 나누어 쓸 수 있어요. 4번을. 그러니까 20일을 나누어서 쓰는,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4번을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4번을.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래 11일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저 90일 지나가지고 배우자 출산휴가 달라. 이건 안 되는데, 요것도 뭐냐, 이제 바뀐 게 120일로 바뀌어. 120일이 지나면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다. 1회가 아니고 지금은 몇 회로요? 4회에 나눠서 1회 나눠 한정한다는 거 2회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뀐 법령에는 어때요? 4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이제 바뀐 겁니다. 요 내용이 이제 바뀐 내용, 요거는, 이 동영상을 직접 보셔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 외에 여기 있을 때 보면 틀린 게 뭐냐면은, 이 문제는 알고 보면은 바뀐 법령에 다 틀렸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틀린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유급입니다. 유급 돈을 줍니다. 유급으로 한다. 그래서 그 유급의 기준은 좀 달라요. 그 기준까지 출제 안 되니까 하여튼 유급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게 있고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고 출산 전후 휴가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배우자 이제 저기 출산 휴가는 남자가 사용하는 것이고 출산 전후 휴가는 누가요? 여성이 이렇게 사용하는 휴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확실히 안 바뀌는데 다음에 또 바뀝니다. 근데 원래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더라고. 입법 예고만 돼 있거든요.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후가 45일 이상이 돼야 돼요. 90일을 써먹는데 출산 전 나눠 쓰는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여기 출산했다고 하면은 출산 후에 산후조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90일 같으면 이때 50을 쓴다거나 그럼 앞에 얼마 40을 쓴다거나 이때가 더 커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50일 쓰고 40일 쓰고 이렇게 휴가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둘 자녀를 임신하는 경우에는 여기 120일로 바뀌고 60일 이상 이렇게 됩니다. 나눠 쓰는 기간이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는 뭐 상식적인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게 있어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게 요 내용이니까 요 내용은 특히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에게도 이제 필요하죠. 즉 출산 전후 휴가는 여성에게, 배우자 출산 휴가는 남성에게 해당되는 휴가다. 이 외에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육아휴직에 대한 겁니다. 이건 좀 바뀐 내용은 그 문제가 나올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93번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자를 파견해요. 근로자. 그런데 알다시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 파견할 때 그 위험한 일을 거기에 파견하면 그게 도덕적으로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뭐 가서 사고나 그냥 당하고 오라 이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이게 근로자를 파견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하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위험한 업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 니은, 직권, 니은 모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헷갈리는데 이러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믿음을 드릴게요. 요 문제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예. 똑같이 나옵니다. 나올 때.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 니은, 직권, 니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바뀌어져 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복으로 출제되었지만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거 나오면은 전부 다 해당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94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해주죠. 이게 이제 실업 크레딧이라고 하죠. 실업자인 경우에 당분간은 왜 실업자 되면 사회보험 의료 그게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 일반 지역가입자로 내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을 한 5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부담을 적게 하죠. 이게 이제 실업자 가족의 의료비 지원이 되고요. 고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자에 대한 대부를 해줍니다. 고용을 많이 하는 사람. 자, 고용 재난 지역의 선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 유의해야 돼요. 네, 고용과 관련된 일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고용 재난 지역 선포 지금도 지금 고용 재난 지역 고용 재난 지역이 아니고 이 산불 재난 지역 선포를 하죠. 고용도 재난 지역, 뭐 지진 재난 지역, 뭐 홍수 재난 앞에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재난 지역 선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선포권자는 누구냐면은 장관이 아니고 모든 재난지역 선포는 이게 고용이든 산불이든 지진이든 홍수든 태풍이든 이 선포는 대통령이 합니다. 아시겠죠? 대통령. 그래서 선포권자는 누구다?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난번에 최상목 구부 대대 그 사람이 이번 산불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장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 문제 나와요. 하여튼 뭐라도 선포권자는 이건 누구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틀린 거고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는 전부 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실업대책사업이 다 맞습니다. 이걸 한번 익혀놓으면 됩니다. 선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안전보험사 용어 저기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좀 길죠. 그래서 대충 읽어보고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고용 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 정보 제공,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또는 직업 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맞는 내용입니다. 직업 안정기관이란 직업 소개, 직업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고용 노동 행정기관이다라고 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고용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그 외에 자치단체도 보면은 일부 다 해요. 그래서 자치단체 기관도 해당이 되고 제일 강한 거는 우리 고용센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오답은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은 포함된다가 아니고 제외됩니다. 제외. 요 문구 포함된다가 아니고 제외입니다. 요게 오답으로 빈번하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자주 볼 거예요.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됩니다. 요거는 제외된다. 이렇게 답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96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한 문제씩 나와요. 엄청. 우리가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우리가 훈련을 시켜요. 이러면 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훈련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훈련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편전이 아니고 지편헌이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지편헌이 아니고 양향전이 참 이게 밑에가 지편 양향전인데. 자, 목적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양성훈련이 있습니다. 양성훈련은 이제 기본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기본 교육. 그 사람이 무슨 기계를 다루면 기계에 대한 기본 훈련을 익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향상훈련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번도 군대 얘기를 했죠. 포병이든 뭐든 간에 이미 논산훈련소 기본 교육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자기 평가에 특수교육을 받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논산훈련소 교육이 바로 양성훈련이에요. 기본 교육이다. 그 다음에 자기 평가, 탱크 같은 탱크에 관한 특수훈련을 받는다.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게 향상훈련, 업그레이드 훈련이고, 그 다음 저는 전직훈련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양양전으로 나눕니다. 요거 하나만 외워도 뭐냐면은 이 방법에 따른 거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답만 찾는 좀 그러니까 방법이 있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지? 이런 훈련을 집체 훈련이라 모아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뭐 운동장에 그냥 모여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금 훈련학교 보면은 어때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돼 있어요? 시설을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지게차 하면 지게차 훈련 코스도 있고 이런 거.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시키는 것을 우리가 집체 훈련이지. 방법을 모아서 한다. 집체 훈련. 이게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집체 훈련이 나오면은 뭐냐면은 전용 시설이나 전용 시설. 모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용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모아서 그걸 뭐 할 겁니까? 훈련 시설이 안 갖춰졌는데 훈련 시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현은 뭐냐면 우리 현장 훈련입니다. 현장 훈련. 자, 현장 훈련 한번 들어봤던 소리 아닌가요?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할 때 현장 훈련이 한번 나왔죠. 현관수께서 현장 훈련. 그다음 관습과 문화 이렇게 나오죠. 숙련된 기술, 특수성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 현장 훈련은 무슨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만든 기술인데 자동차 학원에 가서 이 전용 시설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자동차 만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기아자동차 울산이나 어디 있는 그 직접 공장에 가서 그 기술을 배우는 현장, 생산하는 현장에서 배우는 거. 이것을 바로 현장 훈련. 여러분 안 하더라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명 쭉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돼가고 있죠. 원격 훈련입니다. 모아서 꼭 할 필요 있냐? 사이버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방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양양전 수속의 집현원 이렇게 보면 되고 가끔 나오는 게 혼합훈련이라고 하면 있어요. 혼합훈련은 이 방법을 둘 이상 한꺼번에 할 때 우리가 이걸 혼합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훈련 방법이지 여기에 목적에 따른 게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훈련 방법이 세 가지 있죠. 집현론. 그래서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 훈련이 있는데 집체도 하고 또 뭘 한다? 사이버로도 또 교육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될 경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혼합훈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가지, 세 개 중에서 두 가지 이상, 두 개나 세 개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할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혼합훈련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훈련 방법 하면 우리가 지편원이죠. 양양전 찾아도 돼요. 왜? 훈련 목적은 양양전이니까 양성을 이렇게 찾아도 돼요. 왜? 방법 아니면 목적이니까. 그러나 제대로 찾으면 훈련 방법은 지편원이죠. 지편전이 아니고 지편원이더라. 세종대왕의 지편전이 지편원이더라. 이렇게 기억하면은 지편은 이렇게 나오니까 양성훈련은 무슨 훈련이다? 목적에 따른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도 자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97번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땡이죠. 그렇죠.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퇴직급여 반드시 해야 됩니다. 4명 이하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1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2번에는 퇴직연금제도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나왔나? 네. 3번 사주간을 사주간을 평균하여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요, 이해를 위해서 꼭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요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옛날에는 그 얌체 사업주가 많아요. 얌체 사업주가 어떻게 했냐면은, 한 달에 근로시간이 55시간을 한다거나 해서 어떻게 하든지 60시간을 안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우리가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60시간 이상이 되면은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산재라든가 이것도 안 돼. 물론 근로자 부담과 사용자 부담이죠. 거기는 퇴직금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고용보험 다 들어가요. 자, 이거의 60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은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 60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달을 우리가 이렇게 산정할 때는 이걸 몇 주라고 보느냐면은 4주로 일단 인정할 4주로. 그럼 60시간을 4주로 나누면 몇 시간입니까? 15시간이죠. 15시간. 그래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럼 전부 보태면 15시간 미만이 되니까 4를 곱해도 60시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럴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를 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60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다 이래가지고 근로단축을 이렇게 한다 할 때 아무리 근로단축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한 몇 시간을 채워야 되느냐?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채워야 퇴직금은 그 해당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4대 보험이고 뭐고. 15시간이 안 되면은 근로단축 시간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주에 15시간 같으면 5로 나누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래야 1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에이, 단축하는 게 난 하루 2시간만 할게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속으로 웃으면서 좋아할지도 모르겠죠. 그런 순간에 뭐, 사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뭐, 회사에서 그렇게 고치하는 직원은 없겠지만도,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래서 15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한 달에 60시간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4번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차등 두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틀린 답안은 1번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1명이라도 이건 설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요, 요새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98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에서 재심사 청구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우리가 고용보험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액수가 클 때는 아주 치열합니다. 진짜. 나는 해당이 되는데 왜 안 주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안 됩니다. 그걸 아예 답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딴 사람 다 돼요. 청구인이 법인의 직원 되고 배우자도 되고 뭐 변호사, 노무사 다 되는데 청구인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법 가지고 물을 때 좋아요. 법이 그렇게 됐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거 법에 대해 질문하면 저는 핑계 되기 좋아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럼 저 도망가기 좋죠. 자, 99번입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휴업입니다. 휴업. 이게 휴직하고 휴업하고 다르죠. 휴직은 근로자가 뭘 하는 겁니까? 그 직장에 쉬는 거예요. 휴업은 뭡니까?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뭐 합니까? 쉬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사실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자, 그럴 경우에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는 급여를 못 받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놓은 게 있죠. 자,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그 근로자 받는 평균 임금이 있는데 이 평균 임금은 다음에 나올 때 다 점수입니다. 이거 아까 근로자의 정의처럼 이것도 한두 문제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하다. 그 100분의 60입니다. 100분의 60. 평균 임금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하면 60%가 그럼 120만 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휴업할 때. 이걸 우리가 말해서 무슨 수당이라고 하느냐?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휴업.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문을 닫더라도 100분의 60을 받습니다. 100분의 60이 아니고 정확히는 100분의 60 이상입니다. 100분의 60 이상을 받는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휴업하는 그 사유가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나빠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휴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100분의 60 이상인데 문제는 이 회사 사장이 딴짓 하다가 그만 휴업을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투자를 했다가 뭐 망했다든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고 한다 이 말이야.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귀책 책임이 돌아온 사용자의
책임 때문에, 잘못한 책임 때문에 휴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휴업수당을 얼마를 지금 100분의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을 뭐냐면 휴업수당으로 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경기가 나빠서 그럴 경우는 200만 받는 120만 원이면은 120만 이상이 되지만은 만약에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할 경우에는 70%니까 어떻게 될까요? 140만 원 이상 이렇게 되겠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봅시다. 평균 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이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의 기책사유는 70%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법령에는 퍼센테이지 안 쓴다고 100분의 얼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요 내용이 틀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이번에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그 노동 3건 그다음에 노동 기본권 이기는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이 단체 협약은 이렇습니다. 각 그 단체가 모여가지고 사용자하고 이렇게 미리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협약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법과 똑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하고 똑같아요. 단체. 그래서 애매한 건 전부 다 단체 협약에 맞춰봐요. 그리고 단체 협약하고 만약 내용이 다르다 하면 어느 것 쪽으로 맞춰야 됩니까? 단체 협약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단체 협약은 법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금은 공제를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단체 협약에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단체 협약은 법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달에 한 번은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은 뭡니까? 월이죠. 그것도 맞고. 3번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아까 우리가 했지 1순위 변제가 뭐라고 했어요? 임금 채권입니다. 3개월 동안에 임금이 이걸 우리가 임금 채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3년이 지날 때까지 청구를 안 하면 이게 무효가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1순위라도 그 3년 넘어가서 달라 하면 이미 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가 뭐 그런 회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만약 경우는 이렇다 하는 걸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려면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요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 식당에 무슨 뭐 보쌈집 이런 거 많이 보죠. 보쌈. 보쌈을 기억해 보시죠. 뭐냐면은 보관을 채용 서류를 보관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과태료가 얼마냐면 300만 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 문제가 오답으로 이내 나오니까 요건 5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더라?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쌈. 여기 제가 팁을 이렇게 놓았네요. 요걸 보시고 해서 오늘 일단 노동관계 법규 10문제씩 잘라서 이렇게 했고요. 다음 쉬었다가 다음에 뭘 하냐면은 여러분들 일단 녹화 중이고